과연 해외 이민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해외 이민의 현실인데요. 최근 들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이민을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50에서 60대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은 살기 힘들어졌다. 물가는 너무 비싸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라며 해외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민을 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해외 이민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동시에 정말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국 이민의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모 씨, 64세. 부산에서 작은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요. 2년 전 태국 방콕으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태국은 물가가 저렴하고 날씨도 따뜻하고 한국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블로그 글들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비자 문제였습니다. 관광 비자로는 최대 90일밖에 머물 수 없고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엄청난 금액을 태국 은행에 예치해야 했습니다. 무려 80만 바트,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을 1년 내내 묶어둬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태국의 사립병원은 한국보다 훨씬 비쌌고 공립병원은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감기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하루 만에 5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언어와 문화적 고립이었습니다. 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 업무, 관공서 업무, 심지어 장보기조차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폐쇄적이었고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욱 벽이 높았다고 하네요. 결국 김 씨는 1년 반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국에서 쓴 돈만 7천만 원. 꿈에 그리던 해외 생활은 거대한 경제적 손실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이민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박모 씨, 58세.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신 후 필리핀 세부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과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약 2억 원의 자금을 준비했죠. 필리핀을 선택한 이유는 영어권 국가이고 한국보다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메이드까지 두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필리핀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서 콘도미니엄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추천해준 콘도는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8천만 원을 주고 산 콘도는 실제로는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고 관리비와 세금까지 합치면 매월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치안 문제였습니다. 세부는 관광지라 안전하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빈번했습니다. 박 씨는 이민 6개월 만에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해 현금과 휴대폰을 모두 잃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시스템의 열악함이었습니다. 당뇨병 약을 구하러 갔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던 약이 필리핀에서는 구하기 어려웠고 있다고 해도 가격이 3배 이상 비쌌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코로나19였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봉쇄령으로 몇 달간 집에서 나올 수도 없었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박 씨는 주필리핀 한국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2022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잃은 돈은 총 1억 2천만 원. 꿈꾸던 은퇴 생활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이민 사례입니다. 최모 씨, 61세. 인천에서 작은 제조업을 하시던 분인데요. 사업 정리 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문화적으로 비슷하고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서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극심한 대기오염이었습니다.
호치민의 미세먼지는 한국보다 훨씬 심각했고 평소 기관지가 약하셨던 최 씨는 이민 후 계속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틀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마스크를 끼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체증과 소음 공해였습니다.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렸고 길을 건너는 것조차 생명의 위험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현지 물가의 3~4배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아서 자주 배탈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만나고 동호회 활동도 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현지인들과 교류하기 어려웠고 한국인 커뮤니티도 주로 젊은 직장인들 위주여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최 씨는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에서 쓴 돈만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세 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보의 부족입니다. 대부분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만 보고 이민을 결심하는데 실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장기 체류에 필요한 비자, 세금, 의료보험 등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문화적 충격을 과소평가합니다. 관광으로 며칠 다녀오는 것과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 시스템의 차이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경제적 준비가 부족합니다. 현지 물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생활비가 저렴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으로서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들, 예상치 못한 의료비, 한국 음식값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사회적 고립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외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해외 이민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 6개월 이상 현지에서 실제 생활해보세요.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와 미리 연락해보세요.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적 여유를 충분히 준비하세요. 예상 비용의 최소 2배 이상을 준비하시고 한국에서의 수입원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언어 공부를 미리 하세요. 최소한의 의사소통은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해두세요. 한국에서의 집이나 인접 네트워크를 완전히 끊지 마시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민은 모험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해외 이민을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